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우리가 광합성 했어. 오늘 거기 하는 건 알고 있구나. 살짝 보긴 봤구나. 오늘 호흡이에요. 응. 자, 22쪽 보자. 광합성부터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광합성 했거든. 원 선생님이 한번 어떤 과정이었지 얘들아 필요한 거 좀 한번 얘기해보자. 뭐 물 있어야 돼. 네. 다음 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있어야 돼. 이름이 뭔데? 이산화탄소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또 뭐 만들지 않아요? 탄소 만들는지 요 과정을 뭐라 그랬어? 광합성.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해. 광합성하고 호흡은 반대야. 무슨 얘기니?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이렇게 암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해? 광합성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근데 이거 가지고 다시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 우리 살아가려면은 세 글자가 있어야 돼요. 세 글자가 뭘까? 에너지. 우리 에너지 있어야 되거든. 우리 끊임없이 지금 뭐 하고 있니 얘들아? 호흡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동물이고 저 식물들은 식물이라고 하지. 동물, 식물 합쳐서 뭐라 그래? 생물. 생물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호흡해야 돼. 그 호흡의 재료가 뭐다? 이거.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거를 다시 산소를 이용해서 이걸로 다시 분해시키는 거야 저기야.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다시 분해시켜야 되니? 뭐 하기 위해서 분해시키는 거 같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야. 자, 그래서 호흡의 목적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흡의 목적은 뭐다?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거. 동물의 호흡도 마찬가지, 식물의 호흡도 마찬가지. 자, 호흡은 첫 번째 줄에 호흡에 대해서 동물, 식물 다 나왔는데 무엇을 만드는 거다. 자, 거기 분홍색으로 돼 있죠. 거기 세 글자의 동그라미 시작.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강조했니? 호흡. 무슨 말이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야. 여기다. 에너지를 동그라미 시작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야. 식물은 호흡을 통해서 결국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 가지고 뭐예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식물이 하는 것 중에서 뭐 있을까 얘들아? 싹을 틔우고 뭐 자라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고 이럴 때 다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동물도 마찬가지지. 움직일 때 공부할 때 에너지 필요하겠지 얘들아.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끊임없는 호흡을 통해서 얻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호흡 과정. 광합성하고 뭐라 그랬니? 반대야. 광합성 반대. 저 뒤집어 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돼? 포도당 필요해. 자,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한다고 얘기하거든. 뭐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 광합성은요, 이름에도 써있어. 광합성. 무슨 과정이니? 합성이거든? 합성의 반대말은 뭐니, 얘들아? 분해야, 분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합성은, 이거 뭉쳐갖고 이거 만든 거거든? 근데 이걸 다시 분해시켜갖고 다시 이걸로 돌려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호흡이라 그래.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 동화된다. 동화는 합성 과정을 얘기해. 합성. 근데 호흡은 동화의 반대지. 동화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이화작용이라고 그래. 이화는 분해 과정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다 이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이화 과정이 뭐냐고?
큰 거를 작은 거로 나누는 과정이야. 이거 통틀어서 이와 이렇게 표현해. 다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돌려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지. 목적은 뭘까 얘들아? 이 세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요. 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거. 그래서 포도당. 포도당 어떻게 얻었어요? 얘기 좀 해보자. 포도당 어떻게 얻었니 얘들아? 광합성을 통해 얻은 포도당. 산소는 어떻게 얻었니 얘들아? 이것도 광합성을 얻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광합성을 못했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다고 호흡을 안 할 수는 없거든? 광합성을 못했으면 흡수해야죠. 그 흡수하는 구멍 기억나는 사람? 기공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광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 아니면 기공을 통해서 흡수. 광합성으로 만든 게 충분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쓰면 돼. 근데 어두운 상황이야. 어둡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지. 그때는 뭐예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해.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 어떻게 해요? 물 다시 광합성에 쓰면 되겠지. 이산화탄소도 광합성에 쓰고 쓸 만큼 쓰고 남으면 어떻게 내보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선 해볼게요. 자, 가보자 얘들아. 22쪽에 그 호흡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과정 거기 써 있어요. 그때 중간 화살표 쪽에 초록색 화살표 있죠, 학생들. 거기에서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 과정의 주 목적은 뭐다? 에너지 만들기 얘들아. 그래서 에너지 동그라미 쳐볼게요. 다음 호흡에 필요한 물질 저 왼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은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산소는 흡수하고 또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거를 바로 쓰기도 해요. 다음 호흡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뭐예요? 이산화탄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광합성에 쓰거나 남으면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기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이렇게 나왔는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뭐였는지 기억나니? 뭐였지 얘들아? 염록체였거든? 요거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러고 길어 알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책에서도 계속 나와. 세포에 있는 한 구조의 이름이거든? 세포의 염록체는 광합성하는 곳, 마이토콘드리아는 호흡하는 곳이에요. 이거 식물에만 있냐고? 우리도 있어요. 우리 세포에도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 왜? 우리도 호흡해야 되지 얘들아.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곳의 이름은 뭐다? 마이토콘드리아.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불렀거든? 요즘 발음이 다 아이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거니까 바뀌겠지. 자, 왼쪽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야. 호흡을 하는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어. 무슨 얘기냐면 동물 세포에도 있다 얘들아. 식물 세포에도 있고. 근데 염록체는 우리 있니 없니? 우리 염록체 있겠지 없겠지? 염록체 있으면 우리 밥 안 먹어도 되거든. 밥 먹어야 되지. 우리 염록체는 없어. 그리고 왼쪽 안에 기공 동그라미 칠게요. 기공. 항상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기체 구멍 기공이에요. 그래서 기공. 그 나무 같은 데 보시면요. 얘들아, 나무에 이렇게 틈 이렇게 벌어진 거 본 적 있지? 거기가 공기 구멍이야. 자, 잎에는 기공이라는 구멍이 있거든? 근데 줄기에는 피목이라는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공기의 통로가 두 개가 표현됐어요. 잎에는 기공, 줄기에는 뭐다? 피목. 그렇게 될 수 있죠. 밑에 호흡 일어나는 장소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은 거기 밑줄 시작. 그 사과나무 같이 생긴 거 그거 바로 위에 마지막 줄에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해야 돼요. 우리 세포 엄청 많잖아요. 피부 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다 쉬어야 돼. 네. 우리 그 숨 안 쉬면 어떻게 해? 죽어 결국은. 끊임없이 숨 쉬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
빛이 있든 없든 낮이든 밤든 항상. 자, 2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는 호흡에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광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표현했지만 어떤 관계다 서로 반대가 돼 있어요. 식 자체가. 자, 9번 광합성 옆에 쓸게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학생들? 광합성에 대해 쓰자. 동화. 그 다음에 호흡은 이화. 이렇게 한번 쓸까? 얘들아, 광합성부터 한번 볼게요. 광합성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맞아, 안 맞아? 아니지. 근데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어때? 이건 또 아니지. 식물에서도 잎에 있는 그 초록색 있지, 초록색 부분에서 일어나. 엽록체 속에 무슨 색소가 있다 그러지 않나? 엽록소. 자, 어쨌든 그래서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할 수 있어. 근데 호흡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호흡은 모든 세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 죽은 거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살았다 그건 무슨 얘기야? 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다음, 일어나는 시간을 봤더니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은 계속 해야 돼요. 항상 비교해보자. 필요한 물질하고 그 생성되는 물질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거 확인했어요, 여기? 근데 생성되는 물질에서요, 학생들 산소 동그라미 있죠. 산소. 광합성은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호흡은 뭐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있어. 그 다음에 기체 출입을 기체 출입도 체크하자. 기체 출입. 그래서 광합성 과정이 이렇게 돼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뭐한다? 산소를 만들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미리 한번 가볼게요. 자, 하루를 한 3가지로 나눠요. 지금 뭐니? 낮이니? 지금 낮이라 그러니? 뭐라 그래? 아침. 그래서 아침, 저녁, 중간에 하나 꼈어. 여기 이렇게 3가지. 날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낮에는 기본적으로 광합성이 뭐보다는 우세하다. 식물 입장에서. 여기 빛이 많잖아, 여기.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이 우세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침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약해. 그래서 아침 저녁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밤. 아침 저녁 이거 해질 무렵 있잖아. 이때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뭐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같아? 그동안 하지 말자는 듯이. 저녁은 아침 저녁 광합성 호흡이 같아. 밤은 어떨 것 같아요? 광합성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중지돼 버리지. 그래서 밤에는 광합성보다 호흡이 많다. 이렇게 쓰고 공감하니? 그래서 하루 동안에 식물 입장에서 기체 교환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침은 거의 같네? 무슨 얘기냐? 광합성한 걸로 호흡하고 호흡한 걸로 광합성하고 왔다리. 그러면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100을 받고 100을 내보내거든. 이때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낮에는 어떨 것 같아요? 낮에는 뭐가 이겼니? 광합성이었지. 얘기해보자. 뭐가 흡수되고 뭐가 방출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광합성이 이겼어. 광합성이 우세해. 그러면 광합성 과정을 여기다 쓰면 돼. 그래서 낮에는 CO2가 흡수되고 뭘 방출해? 식물 입장에서는 O2가 방출되고 있어. 낮에는 O2 방출, 밤에는 얘가 이기지 않았니? 밤에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밤에는 식물의 입장에서 O2가 흡수되고 CO2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그래서 밑에 나오는데 너 그거 하기 전에 다 안 했구나. 자, 에너지 출입을 보시면요. 에너지를 찾았니? 표 아직 비교 안 끝났어요. 에너지 흡수에다 쓰자. 이런 거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하냐? 과학에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흡열.
흡열. 호흡은 방출인데요.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흡열의 반대말은 발열 발이에요. 발열. 그래서 호흡은 발열이야, 광합성은 흡열이야. 이렇게 비교할 부분이 좀 많죠, 둘이. 다음 에너지 전환을 보시면요, 빛 에너지, 즉 빛을 받아서 그걸로 양분을 합성한 거거든. 빛 동그라미, 화학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돼요. 화학 에너지는 양분을 얘기해. 양분은 화학 에너지라 그래, 얘들아. 근데요. 호흡은 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이렇게 나눴어요. 화학 나왔는데 요거 여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화학 나왔는데 우리 에너지 만들어낸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가 통과쯤에서 나오겠네. ATP라고 있거든. ATP. 화학 에너지 저장 물질에서 쓰자. 일단 이름이라도 써놓자. ATP 생성. 어딘지 알겠어?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해서 만드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형태가 뭐다? ATP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든? 들어봤니? ATP? 얘들아? 안 들어봤지? 응. 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 과정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거기 화학 에너지라고 써있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숨을 쉬어서 ATP라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너희들의 에너지원이야. 자, 역할을 보시면 그래서 광합성이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양분을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어. 호흡의 가장 큰 목적이 내가 계속 뭘 강조했니? 세 글자 만드는데 뭐 있어? 세 글자로 이름이 뭔데? 에너지 만들기야. 그래서 광합성은 양분을 만드는 의미고, 호흡은 살아가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자, 식물의 기체 출입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누가 우세하다? 자, 낮에 우세한 것만 한번 해볼까요? 광합성량이 동그라미 시작. 그 대소관계 있잖아. 대소관계. 낮에는 광합성 우세, 광합성 승.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가 방출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밤에는 호흡만 동그라미 시작. 호흡만.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식물의 호흡이 활발한 시기. 얘들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니? 뛰어갈 때 많이 필요하겠니? 그럼 나 뛰어갈 때 많이 필요하겠지. 에너지 많이 필요해서 나 어떻게 하는지 알지? 뛰면? 이래? 헐떡헐떡 해. 예, 기체 교환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의 일생 중에서 좀 잔잔한 시기가 있는 반면에 뭔가 큰 일들을 해야 돼. 땅속에 씨를 심었어. 처음에 물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이 켜야 되지. 싹이 틀려면 어떻게 되는데? 껍질 뚫고 나와야 되지, 얘들아. 그때는 평소보다는 에너지가 어떻게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싹이 틀 때 에너지 많이 필요할 수 있어. 여기 좀 자라나서 좀 노멀하게 가다가 열매를 맺어야 될 수도 있지. 또 꽃을 피울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싹 틀 때, 꽃 필 때 또는 크게 성장할 때, 이럴 때 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호흡이 더 활발해져. 우리 헐떡헐떡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식물이 투명하고 밀폐된 용기 안에서, 얘들아, 우리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다 죽지? 근데 식물은 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왜? 광합성하고 호흡이 어떤 과정이에요? 서로 반대. 그래서 광합성에서 빛만 준다면 광합성에서 만든 산소 가지고 다시 호흡했으면 돼요. 그래서 투명한 밀폐 용기에도 쓸 수 있다. 자, 알면 보이는 과학. 왜 낮에만 광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결국 낮에 광합성이 더 우세해서 그렇고요. 아침 저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 뭐라 했어요? same이야. same. 거의 같은 양이다. 아침 저녁은 안 나왔네. 낮밤만 나왔네. 아침 저녁은 거의 그 수치가 같아서 광합성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하고 있어.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얘들아.
예준이 너 그 초대 잘 됐니? 카톡에 내가 초대한 거 너 맞니? 가끔 다른 사람인 경우에 있어. 너 맞지? 자, 맞춰볼게요. 거기 첫 번째 20번 쪽에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 이름이에요.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해요. 호흡에는 식이 반대요. 하나만 알면 하나는 뒤집으면 돼요. 자, 호흡으로 생성된 물과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필요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식물은 빛이 강한 낮에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해서 광합성만 생각해보면 뭐야?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산소가 방출돼. 다음 밤에는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돼요. 넘어가보자.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이용이라고 해서, 자, 광합성 얘들아 기억나? 광합성은 뭐 만들어지니? 포도당. 봐봐, 포도당이라고.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하나짜리거든. 네, 이거 저장할 때 뭐가 된다 그랬어? 저장할 때 녹말로 이렇게 합쳐져서 저장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최초 생성. 만들자마자 뭘로 바꾼다? 녹말로 저장돼. 녹말은 선생님 그려볼게요. 녹말 어떻게 그려요? 녹말은 몇 개까지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점점점 무슨 얘기? 많이 붙어있다는 얘기야. 큰 덩어리야 이거는. 작은 것들을 합쳐갖고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딱 저장해놔. 여기다가 그래서 녹말은 무슨 형태다? 항상 녹말은 무슨 형태? 저장 형태라 그랬어. 얘들아, 식물 전체에서 그 광합성이 일어나진 않아요. 식물에 보통 잎 쪽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잎 쪽에서 일어났는데 양분은 잎에만 필요할까? 아니면은 전체에서 다 필요하니? 전체 다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잎에서 열심히 만들어. 낮에는 열심히 일해. 만들어.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 양분을 이동시키기 시작해. 여기저기로. 그래서 다음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포도당이에요? 아니에요? 뭐로 바꾼다? 기억나니? 뭘로 바꾼다? 설탕. 설탕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생겼어. 동영이 너 설탕 알지? 설탕 좋아하니? 좋아하잖아, 단 거. 맞지? 그 설탕 맞아요, 이거. 그래서 설탕은 이동 형태예요. 자, 이 설탕 형태로 바꿔서 이동을 했어. 목적지에 도착했어. 그럼 다시 저장해야 되거든요. 뭘로 바꿀 것 같은 느낌이. 이걸로 바꿔. 다시. 자, 광합성으로 처음에 이걸로 만들어졌어.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해놔야 우선은. 그리고 나서 이동할 땐 다시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해서 목적지 도착하면 다시 요걸로 저장. 그래서 이거는 최초 형태고 요거는 저장 형태고 요건 뭐다? 이동 형태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학생들? 포도당 같은 걸 뭐라고 한다고? 하나짜리 당. 뭐라 그러니? 단당. 이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다당. 다음 시간부터 소화라고 나오거든? 소화. 영양소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그때도 이거 출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당? 이당. 이 세 가지. 좀 낯선 거 같지만 안 낯설어.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얘들아, 식물 성분 중에서 다 녹말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뭘로 돼 있는 것도 있어. 콩 같은 건 뭐로 돼 있지? 주성분이? 콩하면 뭐? 단백질 성분으로 돼 있어요. 땅콩 뭐가 주성분인지 알아요? 땅콩하면 지방 성분으로 돼 있어요. 해서 식물마다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를 전환돼서 저장돼. 거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광합성이야, 산물 생성은 광합성에서 일어나서, 자,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요. 포도당 동그라미 치고 녹말 동그라미 칠게요. 첫 번째 줄. 선생님 포도당 얘기했어요. 포도당은 뭔데? 최초 되니? 그 다음에 녹말 그럼 뭔데? 저장.
광합성 성분은 산물로 이동하거든요. 뭘로 바꿔서 이동한다 그랬어요?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전환돼요. 설탕으로 전환돼서 체관부터 그러시면 돼요. 양분 이동은 체관. 왼쪽에 한번 체관 한번 볼까요? 연습 한번 그려볼게요. 식물의 줄기를 자르면 얘들아 보통 관이 두 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형성층이라는 곳이 있고 관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안쪽을 뭐라고 하냐? 물관. 두 개가 어떻게 두 개냐고? 요 두 개야 얘들아. 요거는 재관. 물관으로 뭐가 이동할 것 같은? 물이 이동해요. 자, 체관은 양분 이동 통로예요. 방향. 물관은 어떻게 아래에서 흡수해갖고 위로 올려보내 보통. 요거는 위에서 만든 걸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해. 자, 그래서 왼쪽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관을 모아서 관다발 이렇게. 관이 어떻게 있는 거니? 다발로 있거든. 자, 그 양분 이동 통로는 체관이야. 물 이동 통로는 물관이야. 물관은 안쪽이야. 체관은 바깥쪽이에요. 확인해보자. 다음, 양분의 저장과 이용. 운반된 양분은 결국 호흡에 필요한 재료로 쓰여서 결국 에너지를 얻는데 이용되고 식물의 여러 가지 성분을 만드는데도 쓰이고 식물이 자라고 있어. 그건 뭐야 결국 그 양분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 양분 저장 3번 동그라미 칠게요. 무 고구마? 얘들아, 고구마 좋아하니? 고구마는 뭔데? 물어볼게. 자, 문제. 고구마는 줄기니? 고구마는 뭔데? 딱 봐도 뭐처럼 생겼음? 뿌리예요. 그럼 고구마라는 식물의 특징. 양분을 주로 어디다가 잔뜩 넣어놓는 것 같아? 우리가 고구마 뿌리 캐먹는 이유는 고구마는 뿌리에 저장하는 식물이야. 깻잎 먹어봤어요? 깻잎 어디다 저장한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봐도. 대부분의 양분이 잎에 저장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잎 뜯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물은 잎에 저장하고 어떤 식물은 뭐야 뿌리에 저장하고 어떤 식물은 줄기에 저장하기도 해요. 나물 같은 거에서 이렇게 줄기로 된 나물 봤어요? 나물 좋아해? 나물? 안 좋아하는구나. 맛있는 거 왜 안 좋아해? 자, 근데 그래서 어떤 식물은 줄기에 저장하고 과일 좋아해요? 과일은 어디다 저장한 것 같아? 과일 같은 걸 뭐라 그러니 얘들아? 열매에 저장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부분은 그 식물이 뭐 하고 있는 부분이다. 양분을 저장해 놓은 거야. 식물마다 주로 양분을 저장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얘기고 또 뭐도 다르냐면요. 양분의 저장 형태도 달라요. 어떤 우리가 쌀이나 밀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감자 고구마는 안 돼. 고구마는 무슨 양분으로 저장한 것 같아? 녹말식품이에요. 녹말로 저장했다는 얘기. 쌀도 녹말이야. 알고 있었니? 포도 있잖아. 포도 먹어봤지? 포도 먹으면 어때? 달달하지? 그 뭐로 저장한 건지 알아요? 포도당으로 저장했어. 거기는 포도당 자체가 그거. 포도에 있는 당이 포도당이에요? 진짜 뭐 말장난이야? 맞아 근데. 포도에 있는 당이 포도당이야. 자, 그래서 어떤 식물은요 녹말로 저장하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포도당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우리가 단백질 식품 하면 콩이 떠오르지. 콩은 뭐로 저장한 것 같아요?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했어. 자, 거기까지 가볼게요. 자, 식물이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종류나 부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 줄기, 잎, 열무, 씨 등에 저장되는데요. 그렇게 저장해놓으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생산자가 없으면 생태계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고구마는 어디에 저장했다? 뿌리, 녹말. 이거 공감합니까? 감자. 너희 감자이잖아. 그 감자 이거 감자도 왠지 뿌리같이 생기지 않았니? 감자 줄기인 거 알고 있었니? 그거? 우리 먹는 부분이? 몰랐지? 알았어? 응. 어디서 들었나봐? 감자는 줄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줄기래. 여기 녹말. 그래서 고구마, 감자 그럼 느낌 비슷하잖아요. 요거 전분 느낌. 전분 느낌은 뭐다? 녹말이에요, 녹말. 다음, 사탕수수,
사탕수수에서 뭐 얻는지 아니 너희들? 설탕 얻거든? 뭘로 해놨다니 이게 설탕으로 저장했어 거기는. 그래서 사탕수수는 설탕, 양파, 즙 있는 것들은 대부분 포도당이에요. 즙. 그래서 양파는 잎에다가 저장했는데 그 포도당으로 저장했고요. 콩은 단백질 식품이야, 깨는 지방 식품이야. 이렇게 깨에서 기름 짜는 거 아니 얘들아? 예. 그 다음에 포도는 포도당이야. 그리고 부위마다 그거 다 다르다는 거. 요걸 우리가 뭐 모든 식물을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연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해볼 수 있어.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자, 뭐 몇 개 안 되죠. 우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녹말은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녹말은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하다가 결국 뭐 내가 무슨 관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양분은 체관이야. 체관으로 이동해서 각 기관으로 이동해요. 그 다음에 모두 녹말로 제정되는 건 아닌 것 같지? 그것도 기억하자. 각 기관에서 일단 뭘로 쓰여요? 일단 대부분의 그 모든 곳에 다 보내주긴 해야 돼요. 뭐 하라고? 호흡에 쓰라고. 근데 특정 부분에 왕창 보내지. 그 부분이 양분 저장 기관이야. 각 식물에. 그래서 호흡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다음 탐구 가보자. 탐구하기 전에 학생들 우리 과학 공부할 때 지시학 하나는 기억하자.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니 얘들아? 선생님 뭐 얘기하는 것 같아? BTB 용액. 예, BTB 용액이 뭐냐면 지시약이에요. 뭘 지시하는데요? 지시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산성, 염기성, 중성을 구별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말이야. 산중염의 색깔이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데요? 노초파.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지? 다시 한번 뭐 이거 그만큼 중요한 시약이야. 근데 산중염의 노초파도 알아야 되는데요. 산성이라는 그 조건을 아셔야 돼. 조건. 언제 산성이?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뭐라 그랬지? 탄산되거든. 이 산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 요거 염기성 된다는 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적을 때 됐니 얘들아? 근데 이산화탄소 많을 때? 적을 때? 이산화탄소 많을 때, 자, 좀만 생각해보자. 광합성 많이 할 때야, 아니면 호흡 많이 할 때야. 언제니? 요거는 호흡이 우세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야, 호흡이 우세해졌어. 뭐야? 산성 쪽이 되고 노란색 된다는 얘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야? 이산화탄소가 적어져.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적다는 얘기는 뭐야? 광합성이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 요거는 광합성이 활발할 때 정리. 호흡이 활발해지면 노란색 돼. 그 다음에 광합성이 활발해지면 파란색 쪽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색깔 보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한 거 찾아. 그러면 뭐야? 광합성 열심히 한번 찾으시면 돼요. 자, 확인해 볼까요? 저걸 안다는 전제 하에서 세 개의 시험관 확인해 볼게요. A, B, C에다가 무슨 색 넣었어요? 무슨 색? 확인해 보자.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 뭐라 해서 거기다 쓰자. 초록색에다가 뭐라고 쓰라 할 것 같아요? 중성. 초록색 중성. 저거 어디서 한번 썼을 걸 한 번 더 써라. 참, 위에다 어디다가. 저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계속 나와지. BTB는. 저거 어디 빈 공간 어디다가 한번 써보자. 난 다 아는데요. 한 번 더 써요. 밑에 있나? 아니구나. 아니, 밑에 절가고, BTB 한 번만 더 쓰자.
BTB는 노초파, 산중염의 노초파거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광합성 호흡하고 연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합성 활발하면 무슨 색 쪽으로? 푸른색 쪽으로 간다는 얘기. 자, 어쨌든 시작은 초록색 시작이네? 확인했니? 네, 거기다 뭐 넣었어요? 검정말. 식물이에요, 식물. 넣고 뚜껑 닫았어요. 자, C를 거저점 그림 보세요, 학생들. 검정말을 전부 다 넣나요? 그렇지 않죠? A는 아무것도 없네. 그럼 A에서 광합성 일어날 수 없겠지. 호흡은? 누가 호흡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예. B에서 일어나는 거 물어볼게. B에서 뭐 일어나요? 광합성이야? 호흡이야? 답은? 둘 다. C는 거기 알루미늄 방으로 지금 막 뒤집어 씌웠죠? 식물이 있어요. 그럼 광합성 할 수는 있는데, 뒤집어 씌우면 뭘 못 받아? 빛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B에서는 광합성 호흡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C에서는 뭐야? 호흡만 일어나고, 보통 빛이 있는 경우에는 광합성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뭐가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냐면 광합성이 우세해요. 정리해보자. 그러면, A는 B는 C는 그 색깔 변화를 관찰했더니 얘들아 A부터 해석하자. A는 무슨 색? 초록색. 왜 초록색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B 동그라미 시작. B가 무슨 색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 B는 파란색. 왜 그래요? 왜 그래? 뭐가 우세하다? 광합성이 우세한 거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 호흡 안 한 건 아니야. 호흡보다 광합성이 더 많이 된 것 뿐이에요, 그냥. C는 왜 노란색이냐고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호흡만 일어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해야 돼. C는 그래서 정리해 놨는데요. B는 왜 파란색이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에 밑줄쳐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거는 그래서 빛이 충분히 있을 땐 식물은 빛이 충분히 있으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긴 해요. 다음 2번 노란색으로 왜 그랬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이유는 호흡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얘들아? 이거 제 최첨단이네요. 이산화탄소 센서 이용했네요. 그러면 느낌 오지? 첫 번째 건 뭐야? 변화가 없겠지. 두 번째 거는 이산화탄소 센서가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두 번째 거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 거야. 다음 세 번째 거는 점점 늘어날 거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자, 25쪽에 같이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과정 1에서 BT 비용액은 중성이라고, 자, 초록색 중성이라고 했죠? 네, 중성이에요. 다음. 왜 폴로 가졌어요? 빛을 차단하기. 오. 다음. 과정 3에서 시험관 B라 그랬어요. 광합성만 한다. 아니라 그랬지. 호흡도 해. 광합성 더 많이 해요. X.
과정 3에서 시험관 C의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만 한다. 아, 그렇죠. 답은 OOOXO. 자, 이번엔 4개의 플라스틱 AD에다가 초록색 BTB 넣고요. BTB용의 색깔 변화를 쓰세요. 그런데, 자자, 이제 거기다가 하나씩 확인하고 하자. A. 콩 있네? 무슨 콩? 싹튼 콩. 맞니? 광합성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호흡할 것 같아요? 뭐? 둘 다? 아니야. 콩은 뭘 못해? 광합성 없어요. 광합성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지, 얘들아? 잎이 있어야 돼. 그래서, A는 호흡만 일어나요. 호라고 쓰냐, 호? B. 검정말. 검정말 있네. 근데 거기 보시면요. 햇빛에 라고 나왔으면, 빛이 있으면 일단, B는 광합성 호흡 둘 다 일어나 광호라고 쓰는데 광에다가 대소관계 표현하죠. 광이 더 크다. 되니? 둘 다 일어나. C 물고기 광합성 해요 뭐래요? 뭐 할 것 같은 물고기? 호흡할 것 같지? 호. 검정말 났는데 어떻게 났어요? 뒤집어 씌웠지? 호. 이렇게 하면 답은 뭐예요? A, C, D는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무슨 색? 파란색이야 이렇게 가. 싹튼 콩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삶은 콩 나올 수 있어. 삶은 거 뭐 할까? 삶은 콩 아무것도 안 해요. 죽어서. 삶은 콩 죽은 콩이에요. 그래서 삶은 콩 나오면 다음 무슨 색? 초록색이야 그냥.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가자. 자 26쪽에 넘어가 볼게요. 심화에 보면 하이 심화라고 돼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ATP라고 잠깐 얘기했지.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그림 한번 보세요. 봤어요, 학생? 거기서 뭐 만들어요? 열 에너지하고 동시에 뭐가 만들어져? ATP 만들어지지. ATP 동그라미 시작. 너희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인데 그거 지금 당장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뭘 만든다 일단 기억해보자. ATP라는 걸 만들어서 에너지 저장하고 있어. 왜 저장해야 되니 얘들아? 에너지 만들어서 바로 다 쓰면 되잖아요.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뭐야? 에너지가 없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ATP 형태로 저장해놔요 우리는. 그래서 ATP에다 있어? 에너지 저장 물질. ATP가 뭐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우리의 비상금이지. 비상금. 에너지 저장 물질 거기라는 얘기고. 다음 광합성 호흡을 자 오른쪽에 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봐봐. 그 에너지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에너지가 여기였어. 광합성 했거든?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 만들어. 에너지 커졌음 작아졌음? 에너지 커졌지? 여기에서 여기로 에너지가 올라갔어. 그래서 아까 내가 무슨 반응이라 했는데 이거는 흡열 반응이에요. 에너지 저장해. 이렇게 저장 열심히 만들었어. 다시 호흡할 때 뭐야? 그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뭐 이제 굴곡도 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 뭔데?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야. 여기 호흡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가는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여기는. 요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합성 호흡은 항상 무슨 관계다? 반대 광합성으로 저장해서 호흡할 때 다시 방출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다음 이번에 보시면요 광포화점이라고 한번 나오지 않아요? 저번 주에? 근데 하루 종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하루 중에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뭐가 더 우세할 수도 있고 광합성 똑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야? 호흡만 할 수도 있지. 거기 수치가 그래서 쭉 나왔어요. 그 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0 보이니 0? 0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이 같은 시점을 얘기해요. 0은. 그럼 뭐라고 돼? 보상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얘들아? 보상점이 뭔 거 같아? 광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같아지는 빛이야. 보상점보다 세면 그때부터 뭐야? 광합성이 이겨. 그보다 약하면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나?
자, 그래서 보상점도 있고 광포화점도 있네요. 광포화점은 빛의 색이 우리 저번 시간에 광합성에 영향 미치는 게 한 세 가지 있었지. 첫 번째, 빛의 색이.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 세 번째 뭐였지? 온도. 그 중에서 빛은 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일정 세기까지는 이렇게 영향 미치다가 더 이상 영향 안 미치거든. 그 이파이비 최대 빛을 광포화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광포화점도 그렇게 나왔어요. 광포화점 이상의 빛은 큰 의미는 없어. 그거 보여주고 있어. 자, 27쪽 가보자. 왜 선생님 아까 뭘 얘기했는데? 오른쪽에 그 식물 그림 3개 있죠. 첫 번째, 낫을 두로 나눴네. 어떤 낫으로 어떤 낫? 강한 낮과 약한 낮. 그 약한 빛에다가 쓰자. 아침 저녁. 거기가 아침 저녁 항목이야. 그 아침 저녁하고 저 첫 번째 그림 볼게요. 강한 빛. 강한 빛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낮이야. 얘들아. 첫 번째 그림 뭐 보여주고 있니 얘들아? 이산화탄소 들어가서 뭐 산소 나가지. 두 번째 그림 뭐 보여주고 있니? 계속 순환시키고 있지. 그러면은 외관상 더 이상 흡수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방출도 없어 그 대신. 왜 만들어서 바로 쓰면 돼 거기다가. 근데 오해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했지. 그 밑에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다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세 번째 밤은 어때요? 산소 들어오고 저 이산화탄소 나가는 그림 이해하니 얘들아?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자, 밑에 있는 2번 광합성 산물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 세 가지 형태는 꼭 기억하자. 이거 3단계 포도당으로 처음 만들어져. 맞니 얘들아? 녹말로 저장했다가 이동할 때는 설탕. 다시 가갖고 어떻게 되는데? 다시 가갖고 식물이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전환되어서 식물마다 다 다르죠. 어떤 식물은 뿌리에 저장해서 뿌리 먹으라고 뿌리에 저장해놓고 뿌리, 줄기, 잎. 느낌 오지? 배추 어디다 저장한 것 같은? 배추 잎에다가 잔뜩 저장해놓은 것 같지? 그래서 잎 뜯어보면 맛있어요. 밤이 되면 설탕으로 전환되어서 체관, 설탕, 체관 이건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넘겨보자. 자, 그래서 개념학의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건데 제가 쉬었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쉬었다 하자. 지금 타이밍이 딱 요번에 한번 쉬어야 될 것 같네요.